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의 각종 만행 중 하나이자 역사적 사실인 이화여대생 성상납건을 거론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측과 유족 등으로부터 잇따라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측은 김준혁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한란 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시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김한란의 유족 역시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 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라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화여대 동문모임이라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도 김준혁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김한란은 말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악질 민족반역자로 사실상 여자 이완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한란이 일제강점기 시절 기고 강연 등을 통해 학도병 모집과 위안부 참여를 적극 독려한 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런 김한란이가 미군정 시기에까지 그런 몹쓸 짓을 앞장서했다는 것을 김준혁 의원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발언한 것인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화여대와 각종 여성단체들이 여성비하라고 우겼으며 여기에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이 이를 열심히 퍼다 나르며 선거 기간 내내 물어뜯었습니다. 민족반역자 양대주요인 김한란과 모윤숙이 낭낭클럽을 만들고 이화여대나 다른 여대 나온 영어 잘하는 여성들을 고급 호스티스로 쓰며 미국 주한외교사절이나 고위관리, 미국 고위장성 등을 위한 접대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이승만이 미국 측과의 협상에 이용했다는 것은 미국 기밀문서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성을 비하한 것은 김한란과 모윤숙이며 마땅히 욕먹어야 대상도 이들인데 왜 이런 역사적 발언에 난리를 친 걸까요? 이런 여성 타령을 하면서 성별로 갈라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려는 완장패미들의 절대 존엄이자 워너비가 김한란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건가요? 이에 김준혁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건은 지난 2022년 8월 제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한란이란 인물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오보가 나오면서 제가 마치 여성 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한참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인 올 4월에 저희 선거 캠프에 와서 사퇴 시위를 했는데 상당수가 국힘 관계자들이었다라며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한 모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당했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런데 오늘 추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한 인격체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김한란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 일제협력단체 사전 등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명히 명시된 대표적인 친일파라며, 저는 유튜브를 통해 친일파이며 자신의 제자들을 성상납에 동원할 정도로 친일의 도가 넘어섰던 사람임을 강조했던 것뿐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그런데 제 본의 아니게 성상납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상처 입었을 많은 여성들과 이화여대 동문들에게 SNS와 당선 소감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사와 여러 차례 했다라며, 그런데 이미 선거가 끝나고 의정활동 시작했음에도 역사학자 출신인 제가 마치 사실을 낮조에 아예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해 언론을 이용하고 추가적인 고소를 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국의 양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996년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소에서 출간된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김준혁 의원은 당시 여성 지도자였던 김한란 이화여대 전 총장과 모윤숙 시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원 아래 낭낭클럽을 조직하고 운영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낭낭클럽은 1948년 또는 1949년 한국 서울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외국 기빈, 대한민국 정부와 육군 고위관리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주요 민간 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알려지지 않은 날짜에 이 단체는 활동 무대를 부산으로 옮겼다. 이 단체 회원은 주로 한국 부산의 이화여대를 졸업한 잘 교육된 여성들로 매력적이고 영어 잘할 줄 아는 기량이 뛰어난 호스티스들로 안정됐다. 낭낭클럽 회원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근로 여성, 유한부인으로 구성됐으며 초창기 회원 수는 약 150명이었다. 이후에는 회원이 평균 70명 또는 80명으로 감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교단체 회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추천서와 소개서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수단으로 낭낭클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나아가 몇몇 호스티스들은 접대의 일환으로 공식 매춘부 역할로서 손님들과 동거를 하는 데까지 업무가 확대했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소개됐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일부 의도적 목적을 지니고 고소를 진행한 이화여대 동문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며 역사의 어두운 대중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김한란의 친일 행적과 제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부분을 미화할 경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김한란의 추가적인 친일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완장패미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 집단인지 또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로운 집단인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MBC에 보도됐습니다. 이 중 박상용 검사의 경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모해 위증 교사에 해당됩니다. 민주당 측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이기도 했던 어미준 이천지검 부청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미준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 돈 준 적 없다라고 재판에서 입장을 바꾸자 동료 재소자들을 수시로 불러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허위로 만들려 했다는 그 논란입니다. 강백신의 경우엔 과거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역시 자체 서버에 통째 저장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를 멋대로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데요.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국회에서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안동환 차장검사와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관련된 청부고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검사장, 천안 마약사건 수사무마 파문에 휩싸여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3인을 탄핵한 바 있는데요. 최근 헌재는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으며 나머지 2인에 대해선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점점 수구화되어 가는 상황이라 파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런 적극적인 공격 그리고 사건 조작죄, 법의 곡제 처리 등은 분명 필수적이겠습니다. 국정원 문건 대신 주가 조작 등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말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로 인해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뇌물과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다.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 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며 검찰은 번개불에 콩급듯 부랴부랴 저를 이곳으로 이감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하였고 사건 조작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질 듯하다라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회유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다라며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 추가 기소가 됐다라며 불구속 기소당한 지인 모두의 사건 수사가 1년도 전부터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결과 이후 돌연 별건에 별건으로 기소하고 저를 잡아주려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렵지만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검찰 행태는 또 다른 협박 회유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이화영의 주변인을 또 기소하는 이유는 이들 역시 협박 회유에서 이화영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는 행위 같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김성태의 이미지가 나쁘니 이를 물타기 하려는 수법으로도 읽힙니다. 시민의 세금 받아 처먹는 놈들이 진짜 범죄자들은 안 잡고 오늘도 이재명 죽이게만 몰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